겉으로는 모든 것이 조화로워 보이는 관계를 반복적으로 맺어온 한 여성의 운명을 상상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강렬하고 자극적인 대화, 느껴지는 상호 끌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 계획. 하지만 갑자기 남자는 감정적으로 물러서고 처음의 열정은 눈에 띄는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혹은 더욱 심각하게는 남자는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부재하고 깊은 연결에 닿을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남자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불가피하게 떠오릅니다. 단순한 성적 욕망이나 순전한 습관을 넘어 더 깊은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그에게 촉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여성들은 사랑이 지속적인 노력, 끊임없는 보살핌, 끊임없는 관심과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생긴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분명히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심오한 심리학자 칼 융은 결정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식의 표면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동기와 원형적 이미지가 작용하는 무의식의 깊이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불타오르는 진정하고 깊은 사랑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고 단순한 설명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적극적으로 하거나 말하는 것에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그를 위해 구현하는 것에 나타납니다. 종종 그녀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현은 미묘한 특성과 더 깊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내면적 태도를 포함합니다. 여자가 강박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신의 모든 모난 부분과 함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허용할 때 그녀가 발산하는 조용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반드시 선택받아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내면적으로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그의 마음과 그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각인됩니다. 이것은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원리에 기반한 확고한 심리학입니다. 융은 원형적 투사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개인으로서의 여자에게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내면 세계에서 촉발하는 것, 그의 영혼에 숨겨진 욕망과 열망에 반하는 매혹적인 현상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겠지만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 안에서 단순한 여자,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보았던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상징, 강력한 에너지, 그를 자극하는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끌어당기는 무언가. 그것은 더 깊은 연결이 나타나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그 감정을 정당화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뚜렷한 이유 없이 누군가가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를 그토록 깊이 사로잡은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가 그 안에서 일깨운 것, 그의 영혼 속에서 잠자고 있던 숨겨진 잠재력과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커다란 아이러니는 남자들이 종종 그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그들의 정신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매료시키고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미지의 것입니다. 여자가 내면의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남자를 잃을까봐 두려워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때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게 되는데 심지어 그녀가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력은 그녀의 내면적 힘과 독립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강박적으로 노력하고 남자가 원하는 모습대로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길에서 길을 잃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깊은 연결이 죽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결을 살아있게 유지했던 신비로운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처음 끌어당겼던 진정성이 외관으로 대체됩니다.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라고 적절하게 언급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본질을 억누르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숨기면 그녀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에서 진정성과 활력이 상실됩니다. 종종 남자 자신도 왜 그가 계속 그녀를 생각해야 하는지, 왜 그가 그녀에 대한 꿈을 꾸는지, 왜 그가 그녀를 놓아주었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미지가 조용하고 끊임없는 부름처럼 계속 되돌아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아직 자신의 존재에 완전히 통합하지 못한 원형을 구현하면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드러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처음으로 솔직하고 가차없이 보여준 거울을 잊지 않습니다. 칼 융은 거의 시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구현하는 것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남성의 무의식을 위한 강력한 상징이 될 때 그녀는 그에게 순전히 육체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매력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숨겨진 끈을 진동시키고 잠자는 감정적 기억을 깨우는 매력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두 사람을 깊은 수준에서 연결하는 영혼의 운명입니다. 남자는 인생에서 수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그를 웃게 만들고 그의 하루를 밝혀주며 어떤 여자는 힘든 시기에 그의 곁에 서서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고 어떤 여자는 그의 삶에 진정으로 깊고 변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그의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남자 내면에 조용하고 지속적인 공명을 일으키는 여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흥미롭게도 항상 가장 아름답거나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항상 이러한 이상적인 이미지에 억지로 부합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대신 내면의 평화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독특하게 조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외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죄책감 없이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아니마, 즉 그의 무의식의 여성적인 부분, 아직 완전히 통합하지 못했고 내면에서 통합을 갈망하는 여성적인 부분의 상징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녀가 그의 삶에 들어오면 그의 내면에 있는 심오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의 내면 세계가 뒤흔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마도 가장 놀라운 요소가 작용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서 이러한 특별한 역할을 언제 맡게 되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남기는 깊은 인상을 종종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가치에 따라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진정성이 지금까지 피상적인 관계, 상호 기대와 신중하게 유지된 외관에 기반한 관계만 알았던 남자에게 깊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는 그녀의 잘 선택된 단어나 매력적인 몸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반영하는 것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처음으로 느껴지고 그의 의식에 나타나는 자신의 일부에 반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드물게 편안하거나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깨달음은 그를 깊이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혁적이며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성장하도록 도전합니다. 그것은 가차없는 자기 성찰과 자신의 그림자와의 대면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남자들은 진정하고 심오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물러섭니다. 그들이 여자를 거부하거나 그녀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모든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관계에 머무르면 변화해야 하고 자신을 내주고 보호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고 이제 여자를 만남으로써 깨어난 자신의 영혼의 한 측면에 자신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들은 아직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이 그녀 안에서 보는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고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통제를 벗어나고 이름 붙이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도전을 피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여자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휘저어진 것, 그들이 그들 안에서 촉발하는 불편한 감정과 깨달음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자가 이것을 개인적인 거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녀가 누군가에게 버려졌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깊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짝사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가 그 안에서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쳐다보지 못한 거울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나 태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 안에서 불러일으킨 어떤 것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반응을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어려웠던 적은요? 여성이 필사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즉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녀의 분위기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만함이나 냉정함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조용하고 맑은 힘입니다. 바로 그 점이 남성의 무의식에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운 외침처럼 작용하여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칼 융은 우리 안에서 통합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외부에서 찾는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감정적인 자유, 직관, 영적인 깊이와 같이 자신에게 부족한 자질을 구현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 통합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종종 첫 번째 감정은 매력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오랫동안 억압하고 무시해왔던 내면의 결핍, 즉 공허함을 그에게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 동안 강하고 보호적이며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역할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을 작게 만들거나 그를 숭배하지 않고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는 여성 앞에 서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무장해제되고 익숙했던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일종의 집착이 시작되는데 그녀라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가 파괴한 상실된 통제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고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남성들은 그런 여성을 결코 완전히 놓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쩌면 몇 년이 지나도 그녀는 그의 내면에 치유되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깊은 감정적 상처를 상기시킵니다. 그녀가 낭만적인 이상이라는 의미에서 운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결정적인 전환점, 즉 그의 감정적인 자아상과 이전의 관계 인식에 금이 가게 만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순수한 상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내면의 변화와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라진 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즉 변화와 자신의 의식 확장을 위한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그들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남습니다. 그녀가 완벽했거나 비현실적인 이상에 부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진실되고 진정했기 때문에, 즉 머무르는 것이 자신을 잃고 자신의 온전함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느꼈을 때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애원하거나 그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존엄과 자존감을 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이 제스처는 너무나 드물고 용감해서 남성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조용히 갉아먹는 공허함처럼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에게 끊임없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성 독자에게 그녀의 존엄이 냉정함이나 무감각함으로 오해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녀의 침묵이 무관심으로 해석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자존감의 표현이었고 자신의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메커니즘이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무의식은 현실과 상징을 항상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칼 융에게 이것은 인간 심리의 가장 심오한 진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영혼 속에서 상징이 된 여성은 더 이상 단순한 인간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이디어, 과거 경험의 메아리, 그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충족되지 못한 갈망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을 가차없이 직면하게 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 거울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상실 후 많은 남성들은 무엇보다도 그녀의 물리적 근접성과 그와 관련된 편안함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아프게 하는 것은 그녀가 그들 안에서 불러일으킨 그 독특한 느낌, 즉 깊은 경탄, 고통스러운 혼란,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논리도 거부하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의 기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혼합의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결이 영혼을 건드리고 깊은 감정적 공명을 일으킬 때 그와 관련된 감정을 완전히 처리하기에는 합리적인 결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남성의 무의식은 엄청난 강도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대화를 샅샅이 뒤지고 작은 몸짓을 기억하고 과거의 순간을 기억 속에서 미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원래의 느낌을 완전히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찾고 있는 것은 그녀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던 내면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아름답고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억 속에서 그녀를 되살리고 과거에 집착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깊은 내면의 변화와 개인적인 성장의 실제 가능성에서 더욱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질문과 씨름하는 것을 피합니다. 즉, 그녀의 존재로 인해 나의 어떤 부분이 건드려졌는가? 내 안에서 어떤 숨겨진 욕망과 갈망이 깨어났는가? 그녀가 떠났을 때 어떤 공허함이 드러났는가? 싸우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려고 하지 않는 여성은 남성의 정신에 매우 혁명적인 무언가를 구현합니다. 그녀는 낭만적인 환상이나 순종적인 파트너의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유, 독립, 자기 결정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깊은 무의식 수준에서 그를 매료시키고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신의 개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유로부터 사랑하고 진정으로 관계를 맺을 용기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서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개별화, 즉 자신의 개성을 펼치고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통합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윤근 이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찾기를 멈추고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종 이 길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실로 시작됩니다. 때로는 시선 한 번, 비난 없는 작별 인사, 혹은 조용하고 최종적으로 닫히는 문 하나만으로도 남자의 내면 구조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불완전함과 마주하도록 강요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 속에서 그는 고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점이 그를 그토록 깊이 감동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그녀가 강박적으로 머물지 않았고 그를 위해 싸우지 않았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되거나 조작될 필요가 없고 진실된 것은 구걸할 필요가 없으며 저절로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적이 있나요? 큰 고통을 수반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나요? 자신감 있고 단호한 여성이 떠난 후 찾아오는 침묵 속에서 남자의 내면에는 조용하지만 심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상황을 처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의를 돌리고 빠른 대체 해결책을 찾거나 불쾌한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다릅니다. 그 어떤 것도 내면의 공허함을 진정으로 채울 수 없고 그에게 갈망하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범한 상실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흔든 깊은 내면의 균열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 심리의 결정적인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삶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오랫동안 억압하고 무시해왔던 것을 직시하도록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드라마 없이 큰 소란 없이 떠난 이 여인은 그러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녀가 그를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조용하고 존엄한 걸음걸이를 통해 감히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는 이전에 결코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녀를 그토록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을까? 거의 알지도 못했는데 그녀를 잃는 것이 왜 그토록 아팠을까? 나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그토록 고통스럽게 나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대답 없는 질문의 깊은 바다 속에서 그가 자신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남자가 아니고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인간입니다. 취약하고 이전의 모든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연결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연결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라도 내면 깊숙이 움직입니다. 이 여인이 침묵, 자립성, 그리고 사랑스럽지만 소유욕이 없는 태도를 통해 구현한 것은 그가 아직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이제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혹은 그의 불안감을 확인시키기 위해 그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각성과 자기 발견의 시작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깨달음에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느꼈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기 쉬운 감정에 대한 문을 다시 닫고 잊고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혼이 건드려지고 흔들리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성들은 이러한 내면의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다르게 하기로 결심하고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들은 책을 읽기 시작하고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과거의 관계,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반복했던 패턴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통제 욕구,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어려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그들은 문제가 결코 여성이 아니라 그들에게 투영했던 왜곡된 이미지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통합의 가능성이 시작되고 마침내 내면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억압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나 통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함을 통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읽거나 듣는 당신 또한 이미 이 지점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조용한 존엄성이 냉정함으로 오해받았거나 당신의 물러섬이 오해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남성에게는 무언가가 변합니다. 요란하거나 극적인 외부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멈출 수 없이 말입니다. 마치 그 안에서 새로운 방식의 시각이 생겨나 세상과 자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여성에게서 그녀를 찾거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억을 통해 그녀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가면과만 동일시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라고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을 정복자나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균열과 상처받기 쉬운 부분을 인식하고 그것에 겁을 먹는 대신 이러한 균열이 그의 가장 인간적이고 진실한 부분이 됩니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극적인 연극도 연출하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난 여성은 이제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존재나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원치 않게 그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의 가치와 자기의 중요성을 보여준 존재로 말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자신 안에서 무엇이 깨어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깊은 욕구를 건드렸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그 안에서 깨운 것은 단순한 욕망이나 피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존재감, 자각, 그리고 자신에게로 돌아가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찾으라는 조용한 초대였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침묵 자체가 아니라 그 침묵이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 외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을 잃게 할 상황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성들이 사랑은 소유를 의미하고 관계는 통제를 의미한다고 배우는 문화에서 자유와 자기 결정권으로부터 사랑하는 이 여성의 모습은 혁명과 같습니다. 그녀는 조종당하거나 붙잡히지 않고 오직 존경받고 존중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자신의 신념과 행동 패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문제로부터의 일종의 구원으로서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내면에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해주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택하고 이러한 내면의 진실로부터 진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 그녀의 이미지는 그의 기억 속에서 부드러워지고 선명함을 잃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고 이제는 밝고 소중한 기억, 거의 신성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에 불을 붙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의 삶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성으로서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이 오해받았다고 느꼈거나 머무는 것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떠나기로 결심한 적이 있다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당신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는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소중한 것을 심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조용히 싹 텄을지라도 그 씨앗은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에너지가 흔적을 남겼다고 느꼈거나 당신이 떠나는 것이 억지로 머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느꼈던 상황이 있었습니까? 집착이 줄어들고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생겨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이해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곁에 두고 싶거나 그녀를 되찾고 싶다는 필요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이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한 말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와 떠나기로 한 그녀의 결정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상징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남고 상징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에너지는 계속 살아남아 그의 삶에 미묘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자신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와는 달랐습니다. 그녀와는 해야 할 일도 싸워야 할 일도 없이 자유로운 선택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익숙한 관계 패턴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자유와 상호 존중으로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존엄성을 잃지 않고도 상처받기 쉬워도 된다는 것과 사랑받기 위해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로 하지 않고 그녀의 존재와 그의 삶에서 사라짐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는 이제 내면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 여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진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기 위해 여성을 찾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피상적인 관계로 내면의 공허함을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은 요구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은 오히려 인정이나 확인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순간 그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돌아오거나 설명하거나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그녀는 촉매제이자 등대이자 거울이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습니다. 즉, 그를 흔들어 깨우고 그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대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글을 읽거나 듣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 각성의 출발점이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비록 그 길이 함께 계속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결코 말로 표현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지속적인 무언가를 남겼다고 느꼈습니까? 이 새로운 단계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이나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찾았던 모든 것, 즉 내면의 평화, 영적인 깊이, 흔들리지 않는 자유가 자신 안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도 즉시 그리고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진실에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그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그녀의 흔적에 대해 생각할 때 더 이상 동경이나 후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가장 진실한 형태의 사랑은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공허함과 절망이 지배했던 곳에 이제는 이해와 수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면의 불안도, 답이 없는 고통스러운 질문도 없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솔직하고, 더 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자신에게로 가는 문턱을 넘고 자신의 그림자 측면에 직면할 때 그는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확인이 필요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가치가 갈망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과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더 이상 부족함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충만함에서 사랑합니다. 그녀의 이미지, 즉 애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곳에 머물지 않았던 이 여성의 이미지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상처가 아니라 그에게 길을 안내하는 빛나는 나침반입니다. 한때 통제할 수 없는 불처럼 타올랐던 그녀의 기억은 이제 그의 길을 동반하는 부드러운 빛처럼 빛납니다. 그녀는 상실이 아니라 메시지였고 존재와 나중에는 부재에 담긴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마침 작별처럼 보였던 것은 실은 새로운 시작, 만물의 시작이었습니다. 약속이나 설명 없이 끝난 이 사랑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피상적인 관계의 변화가 아닌 영혼의 변화를 위한 여지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건드리면 결국 그가 머무르든 떠나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서 깨어나 당신을 자아 실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너머에 서 있는 그대,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흔적도 없이 떠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세요. 의식, 존엄, 그리고 내면의 자유로부터 사랑한다면 당신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상대방의 자아가 아닌 그의 영혼의 말입니다. 이 흔적은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은 그대, 이제 당신이 잃은 것은 그녀가 아니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던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떠난 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더 충만한 삶으로 돌아가는 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